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0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이리언 프로메테우스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에이리언 시리즈는 SF 공포 호러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 영화가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연출을 했습니다. 그 뒤에 3편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각 유명한 감독들이 감독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계관은 에일리언 1편 1979년에 만든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여기에 등장했던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프리퀄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012년 프로메테우스, 2017년 에일리언 거버넌트, 또 이 사고 체계를 계속 연장을 시켜서 최근에 HBO 맥스에서 방영한 레이즈드 바이 올버즈로 이렇게 쭉 연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어떤 인류의 창조와 진화에 관련된 그 자기의 그 통찰력을 영화와 미드로 담아서 소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미드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나가면서 이게 해석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 연출한 이 영화의 그 포스터에 등장하는 게 요게 바로 우보모프라고 하는 그 알인데, 외계 생명체 바로 제노모프, 최종적으로 성체로 자라게 나오는 그 첫 번째 알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일리언 1979년판 리들리 스콧 감독한 영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2012년 지구력 2012년에 그 웨일랜드 유탄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웨일랜드 유탄이 코퍼레이션인데, 당시에는 웨일랜드 유탄이가 합병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이 이라고 하는 우주 식민지 개척을 주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 다국적 기업이죠. 이 기업이 그 우주 곳곳에 그 우주선을 이제는 보내서 개척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는 그 민항이라고 하니까 웨일랜드 유탄이라는 회사 소유라는 뜻이죠. 그 예인선 USCSS 노스트로모라는 그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이 그 외계 행성에서 채굴한 2천만 톤의 광물을 정제하는 대형 정제 시설을 지구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나중에 이제 LV426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행성에서, 요게 행성의 그 명칭이죠. 그래서 그 생명 신호가 이제 잡히면서 이 노스트로모 그 우주선 안에 동면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마더라는 그 중앙 컴퓨터가 깨우게 되죠.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보니까 생명 신호가 잡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원래 거기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계약 자체가 이런 어떤 생명 신호가 잡히면은 그걸 탐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로 돼 있었어요. 그냥 계약 조건에. 그래서 그 행성에 내려가 본 거죠. LV426에 도착을, 그 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 신호를 따라서. 왜냐면 이 웨일랜드 유탄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주 식민지 개척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뭔가 돈 될 만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성이 있다는 신호니까. 그래서 이렇게 탐사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그 외계 우주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불시착한 외계 엔지니어라고 여긴 되는데, 이 그 외계인들의 이름, 외계인들을 가리켜서 외계 거인 종족, 거인
외계 거인 종족 이름이 바로 엔디니어라고 나중에 붙이게 되는데, 이 그 거대 외계 거인 종족의 우주선이 있었고 그 불시착한 상태였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우주선 안에 에이리언의 우보모포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우보모포 이런 알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죠. 그래서 더 들어가 보니까 외계 거인 종족이 어떤 그 조종석에 앉아 있다, 이러거는 조종석에. 이렇게 표현되죠, 조종석. 이 처음에는 이 외계 종족의 이거를 가지고 이 앉아 있었던 외계 종족을 스페이스 자키라고 불렀다. 스페이스 자키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거네. 근데 모습을 보니까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있네. 근데 이게 키가 굉장히 컸어요. 거인족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이 거인 종족의 가슴이 뻥 뚫려 있더라요. 그죠? 뻥 뚫려 있고 주변에 오보모프라는 그 알들이 널려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종석에 앉아있는, 요런 색으로 앉아있는. 이거는 이제 헬멧을 벗은 상태죠. 헬멧을 벗은 상태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해서, 이게 고대 외계 종족이죠. 이렇게. 거인족. 나중에 엔지니어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을 들여다보던 이 탐험 대원 중에 하나가 알에서 튀어나온 페이스허거라는 생명체의 페이스허거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굴로 툭 튀어나와서 얼굴을 완전히 딱 물게, 손가락 같이 생긴 걸로 얼굴 전체를 탁 물고, 요거 안에는 여성의 성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기 같이 생겨서 여기서 유충을 쏘게 되는 거죠, 몸 안에다가. 그래서 이 유충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급히 불시착한 우주선을 떠나서 다시 노스로모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를 데리고 복귀해서, 죽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렇게 달라붙었던 그 사람의 몸에서 체스트 버스터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오더라,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숙주로 해가지고 그 유충이 자랐던 거죠. 이 페이스허거가 뱉어냈던 유충. 근데 페이스허거는 그 유충을 뱉어내고 바로 죽고, 그 뱉어낸 거를, 그래서 페이스허거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충이 들어가서 체스트 버스터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가슴을 뚫고 나오더라, 이거야. 아주 명장면이었습니다. 그 가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V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서도 가슴을 뚫고 나오는, 그러니까 가슴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뭐예요? V라는 영화에서는 미드죠. 미드에서는 외계 reptilian 파충류 종족하고 이렇게 섹스를 한 여성 몸 안에 생긴 생명체가 이렇게 제왕절개하면서 끊을 때 보면은 완전 저기로 나오잖아요. 파충류 나오는 듯이 이렇게 그런 장면이.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인류 여성 몸에서 자라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몸 자체를 숙주로 삼아서 유충이 자라서 가슴에 갈비뼈들을 깨면서 이렇게 가슴에서 터져 나온다. 그래서 체스트라는 게 가슴이잖아요. 버스터는 터트려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니까 터트리고 나온다. 체스트 버스터가 터져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체스트 버스터가 이제는 성체로 자라서 제노모프가 됩니다. 이게 바로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노모프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 이 노스트로모로 이제 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사투를 벌이. 이 한 마리하고 싸우게 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다 죽게 되고 시고니 이버만 살아남게 되죠. 시고니 이버가 이제 탈출선으로 겨우 탈출을 해서 이제는 하는 게 이제는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뒤에 이제 이런 영화가 이제 제노모프라는 아마도 우주 괴물, 이 생명체, 이게 바로 제노모프가 그리스어로 제노모프고 영어로 하면 이게 에일리언이라는, 에이리언, 이게 에이리언이라는 외계의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1편 다음에 등장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 1986년, 그 다음에 1992년 데이비드 핀처 감독, 1997년 장페르 제네 감독이 연출했던 이런 내용들은 이 제노모프에 관련돼서 주로 공포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제노모프에 관련된 공포 영화로 만들어냈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계열 말고 원래 1편상의 LV-416 행성에 불시착한 엔지니어에 이제는 관심을 두고 이 엔지니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외계 고대 종족 거기에 조종석에서 가슴이 뻥 뚫린 채 앉아 있었던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풀어주는 프리퀄 시리즈를 이제는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 쭉 나가는 이 프리퀄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이게 3편까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2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2012년에 프로메테우스, 2017년에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리퀄 시리즈는 바로 불시착했던 행성 416 행성 LV-416의 고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는 스페이스 자키라고 불렀던 이 존재, 이 거인 외계인, 이 조종석에 앉아있던 이 존재에 대한 거와 이 존재와 또 여기에 있었던 우보모프로 이렇게 탄생하는 이 에일리언과의 관계,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한 영화들이라고 하는 거죠. 풀어주는 영화들이다. 그래서 2012년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서 바로 이 스페이스 자키라고 불리는 이 고대의 이 외계인 거인 종족에 대한 고인 종족을 이제 찾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는 진행이 되면서 영화에서 프로메테우스 2012년에 상영된 영화, 이 영화에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우주선을 이제 우주선을 가지고 운행을 해서 이제는 스페이스 자키, 바로 거인 종족을 이제 찾아 나서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웨일랜드라는 인물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에일리언 1편의 리들리 스콧 감독에서 등장했던 처음으로 등장했던 웨일랜드 코퍼레이션은 나중에 이제 웨일랜드 유탄이라는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 그리고 대표는 웨일랜드 회장이네요. 웨일랜드 회장은 가스피어스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가스피어스가 맡은 요 웨일랜드 회장은 피터 웨일랜드라고 하는. 피터 웨일랜드는
이 사람이 그 여기 그러니까 영화적 설정으로 보면은 26살에 노벨상을 받았은 영화 설정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서 현격한 그 어떤 기술적 그 성과를 이루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서 부를 일군다. 그리고 26살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해서 노벨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이제는 그 얼음을 녹여가지고 그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이산화탄소가 지금 그 대기 그 가스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빛의 양하고 나가는 양이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얼음을 녹이는 어떤 장치 그리고 대기를 변화시키는 어떤 장치를 개발을 하게 돼 이 사람이. 지구 대기를 정화시키는 장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는다. 또 한 번 더 노벨상을 또 한 번 더 수상하는데 그 암치료제 개발로 두 번째 노벨상. 영화상 설정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을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빗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안드로이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이랜드는 여기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이리언 거버넌트에서 그러니까 이 프리퀄 두 번째 시리즈에 이제 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인데 에이리언 거버넌트 2017년에 나오는 장면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피터 웨이랜드가 있고 아직 젊은 피터 웨이랜드죠. 여기 이제 데이비드가 있어요. 근데 데이빗의 공식 그 모델명은 데이비드 8이에요. 8. 데이비드 8. 그래서 이 웨일랜드는 이 로봇 데이비드 8 상당히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만든 건데 자기 비서로 쓰게 되죠. 조수로 쓰게 되는데 웨일랜드가 이 데이비드 8 요거를 이 역할을 했던 분은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라는 분인데 이 데이비드 8 요 로봇 안드로이드를 아들로 지칭하게 돼요. 그러면서 웨일랜드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거든. 안드로이드의 창조주가 됐다. 그래서 웨일랜드는 자기가 데이빗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웨일랜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를 창조한 창조주다. 자신은 생명을 창조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웨일랜드가 이 로봇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레벨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창조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리들리 스콧이 겪었던 LV-416 행성에서 겪었던 보고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시리즈 여기 2012년에 여기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엘리자베스 쇼하고 할로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쇼, 여성이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할로웨이인데, 이 두 사람은 고고학자들이래. 고고학자들이래. 고대 문명 연구하는 학자들이래. 고대 문명, 인류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이 학자들이 부부관계인데, 사이인데,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 그 고대 문명들의 흔적들에서 인류를 창조한 인류 창조자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 연구를 하게 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 창조자들, 이 인류를 창조한 자들의 그 호칭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엔지니어로 부르게 되고, 이 엔지니어가 인류를 창조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거주하는 그 행성의 위치를 알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 문명의 그 문명들의 그 벽화라든가 뭐 텍스트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고대 그 문명의 그 창조자들이면서 그 인류를 창조한 그 엔지니어들, 그들은 곧 신인데 그 신들이 존재하는 거주하는 행성 위치를 알게 된다는, 밝혀낸다는. 그래서 이 연구 성과를 웨일랜드가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웨일랜드라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알게 된 정보는 뭐냐면은, 자기가 우주 개척 과정에서 이 스페이스 자키라고 명명했던 그 거인 종족, 이 거인 종족이 있었다고 하는 거와 이런 데이터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데이비드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데이비드를 창조한 상태로 안드로이드 로봇을 창조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이 고대 거인 종족, 바로 그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인류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그 엔지니어들이 존재하는, 거주하는 행성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웨이랜드는 상당히 그 노쇠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웨이랜드는 이때 이제는 쭉 보면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인류를 창조한 바로 엔지니어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엔지니어를 찾아가는 그 영화가 바로 프로메테우스다. 그러면 이때의 그 웨이랜드는 상당히 노쇠한 상태였더니 노인이었다. 그러네, 노인. 노인은 지금 젊은 웨이랜드가 아니고 이제 늙은 웨이랜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랜드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는 엔지니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일랜드의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자기 초거대 기업 회장이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욕망이 깔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프로메테우스에서는, 프리퀄에서는. 그러니까 웨일랜드의 욕망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는. 근데 웨이랜드가 이때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얘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웨이랜드가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 웨이랜드가 사실은 이 프로메테우스호에 탑승해 있습니다. 탑승해서 같이 가고 있는 중에 동면 상태에서. 그런데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고 찾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 그랬을 때 웨이랜드는 왜 이 거인 종족을 찾아가게 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웨이랜드는 왜 찾아가고 있냐면은 사실은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어떤 기술을 얻기 위해서요.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초인류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잖아요. 엄청난 자금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우주 개척 회사 얘기도 하고 안드로이드를 만든 로봇 회사 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 그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신보다 우리 인류를 창조한 거니까 훨씬 그 기술 문명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웨이랜드는 그 영생하는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당장 자신이 영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보면은 이제는 찾아가는 과정에 그 도착하는 그 행성의 이름을 LV-223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LV-223으로 명명되는 이 행성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 도착을 해보니까 바로 엔지니어들은 거의 다 몰살을 당한 상태. 엔지니어들은 몰살을 당한 상태. 엔지니어들이 몰살을 당한. 그리고 유일하게 그 생존해 있는 엔지니어는 우주선 안에 지금 요게 이제 생존한 엔지니어를 가는데, 우주선 안에 동면 장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동면 장치 안에 유일하게 생존한 엔지니어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밀생존 엔지니어. 근데 이게 거인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는 그 안드로이드니까 모든 그 지식을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언어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리고 그 기술이 있으니까 이 엔지니어의 그 있는 그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동면 장치를 작동 해제를 하고 그 엔지니어를 이제 깨우게 되는 거죠. 엔지니어를 깨운다. 엔지니어를 깨워서, 깨울 때에 그 데이비드가 바로 이 웨일랜드 회장을 데리고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게 뭐 좋아서 아들이 아니고 창조한 자니까 창조주 아니에요.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창조주니까 데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인류의 창조주한테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인 엔지니어는 인류를 창조했고, 인류를 대표하는 바로 이 웨일랜드 회장은 안드로이드 데이비드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인류, 데이비드가 이제 세 사람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동면 장치에서 깨우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가 일어나니까 보니까 어리벙벙하잖아요. 깨운 상태 어리벙벙한데, 그 웨일랜드가 엔지니어에게 엔지니어에게 물으라고 통역을 시키는 거죠. 데이비드한테. 나는 영생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뭐 이런 거예요.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한테 영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영생하는 방법을 찾아왔으니까 영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너는 왜 영생을 원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이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너는 왜 영생을 하려고 하느냐, 왜 영생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창조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웰랜드 회장이 대답을 하는 거죠. 나도 창조주다. 왜냐면은 내가 여 옆에 있는 데이비드를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나도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는 신 아니냐. 그렇죠? 창조주는 신이다.
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신은 죽지 않으니까 당신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냐? 우리를 인류를 창조하지 않았냐? 그 당신도 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라는 자체가 지금 어떤 불사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웰랜드라는 존재 자체가. 데이비드까지 내가 창조했는데, 이 정도의 창조력이 이제 있는데, 이 정도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죽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난 아직 그걸 이루질 못했으니까, 그 죽지 않는 방법을 너희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알려달라.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데이비드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네가 창조했냐? 네가 이걸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이걸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이거 쓰다듬는 네가 이걸 창조했다고?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어떻게 돼? 엔지니어가 데이비드 머리를 뽑아버린다. 벗버린다는 거. 그냥 뽑아버려서 몸하고 분리시켜. 분리. 그러니까 데이비드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막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그 아래에다가 던져버렸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웨일랜드도 쓰러지게 되네. 웨일랜드도 쓰러져. 그렇게 되네. 웨일랜드가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웨일랜드도 쓰러져서 죽는데 웨일랜드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게 된다. 그럴 때 이제는 웨일랜드가 데이비드가 머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옆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얼굴과 얼굴이 같이 보게 되니까 웰랜드가 창조주잖아요. 데이비드 창조주니까 얼굴 같이 보면서 웰랜드가 하는 얘기가 고생만 드렸다 했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니까 그 데이비드가 뭐라면 여행이나 잘하세요. 여행이나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행이나 잘하세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러면서 이 그 엔지니어가 뭐를 하게 되냐면 엔지니어가 이 우주선을 지구로 보내려고 지구로 끌고 가. 근데 이 우주선 안에는 자기 우주선 안에는 뭐가 나? 우주선 안에는 지금 현재 여기 그 괴물들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영화 그 에일리언 이 1편 시리즈에 우버모프 이 알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제노모프가 자랐잖아요. 이와 같이 그 어떤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그 물질들이 담긴 용기들을 엄청나게 적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들. 검은 액체라고 하는데, 검은 액체. 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검은 액체가 산좀 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엔지니어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인류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 엔지니어가 인류를 멸종하려고 우주선을 지구로 끌고 가려고 해. 우주선을 가지고 지구로 가져가 가지고 이 검은 액체가 든 용기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 용기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그 용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항아리 같은 거 생겼다.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옆 그림에 보면은
예, 여기 그럼 뒤에 보면 힐끔하게 보이는 거 항아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항아리 같은 것들 용기 안에 바로 그러니까 그 용기 안에 이렇게 그 검은 액체들이 사람 몸하고 몸에 들어가면은 마치 이 페이스허거가 유충을 쏴가지고 이렇게 체스트 버스터가 자라듯이 이와 같이 그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들, 그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인류를 종말시키는 물질들이다. 인류 종말. 시키는 물질이 검은 액체가 거기 가득 차 있는 그런 용기가 엄청난 테니. 그걸 가져다가 지구에다가 뿌려가지고 지구의 그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지. 지구 자체의 생명계를 멸종시키려고 그 우주선을 가동을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엘리자베스 쇼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쇼가 이 정보를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그 선장에게 알려가지고 그 선장이 그러니까 좀 내용 자체가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거기부터는 선장이 자신의 우주선을 가지고 그대로 그 지구로 향하는 이 외계 우주선에 박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박치기를 해가지고 두 개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두 개가 파괴가 되면서 지구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끝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웨일랜드 회장이 그 프로메테우스를 타고 이렇게 그 인류를 창조했던 외계 거인 종족 엔지니어들을 찾으러 왔지만은 사실은 엔지니어들은 지구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은. 근데 그 존재들이 그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외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들도 다 죽고 하나만 남아있대. 한 존재만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동명 상태.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물질 그러니까 그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그 물질 검은 액체를 계속 어떤 그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행성 자체 LV-223에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인류 종말을 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엔지니어들은 인류를 창조했지만 인류를 종말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인류를 창조했지만 인류를 종말시키려고 해. 를 원한다고 하는 거.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대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는 인류를 창조했으나 인류 종말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류는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류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기 위한 숙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숙주라고 하는 숙주의 운명은 종말이다라는. 숙주의 운명은 새로운 생명이 나오면 종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가 보내려고 했던 그 검은 액체는 사실은 인류를 숙주로 삼아서 완전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그 액체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종말시키는 이유가 이 엔지니어의 목적이 인류를 종말시키는 이유는 종말시키기 위해서 종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게끔 있는 그 물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뿌림으로써 인류는 숙주가 되고 완전한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또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인류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완전한 생명체를 얻기 위한 숙주로 원래 인류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액체가 완전한 생명을 만들기 위한 그 기본 물질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숙주로 해서 나오는 물질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데이비드가 이제는 중요한 이제는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엘리자베스 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그 세 사람 틈에, 세 존재의 틈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쇼가 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를 질문을 자꾸 하게 되니, 엔지니어에게 너는 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이 물질을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웨이랜드가 막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자기가 자꾸 물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는 다 죽고 이 엔지니어가 이제 지구로 가려고 가동을 시킬 때 엘리자베스 쇼가 결국에는 그 정보를 줘가지고 우주선을 충돌을 시켜가지고 결국 못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엘리자베스 쇼와 결국 데이비드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나중에 이 엔지니어도 자기가 자기 이 물질에 의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검은 액체가 데이비드가 이 엘리자베스 쇼의 남편인 할로웨이에게 몰래 주게 되고 음료수 안에다가 타서 먹고 할로웨이가 엘리자베스 쇼와 성관계 할 때에 그 물질이 엘리자베스 쇼의 몸에 들어가게 되고 엘리자베스 쇼의 몸에서 자궁은 없었죠. 엘리자베스 쇼. 근데 그게 자라서 나온 게 있어요. 나오는 그 생명체가 자라가지고 요 엔지니어를 죽이게 되거든요.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죽어요. 이것도 추락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주선은 추락해서 살아서 나왔는데 그럼 이거 죽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엘리자베스 쇼는 지금 데이비드는 머리가 잘라지는 몸통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들고 이제는 엘리자베스 쇼는 데이비드와 같이 가길 원치 않았지만은 엘리자베스 쇼는 의문이 있었죠. 도대체 왜 그 엔지니어들은 인류를 종말시키려고 했느냐? 왜 이런 물질을 왜 만들었냐? 자기는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 근데 우주선은 다 파괴가 됐잖아요, 다. 그런데 그 주변에 또 이 외계 종족, 이 종족의 우주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을 데이비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비드밖에. 그래서 데이비드가 나밖에는 그걸 운전할 수 없으니까 나를 살려라. 그래서 결국 그 머리 잘라진 몸통을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그 새로운 우주선, 거기에 아직 가동이 안 됐던 우주선, 외계 우주선을 타고 둘이서 바로 외계 종족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이게 이제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의 끝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이비드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은, 데이비드는 자유로워졌잖아요. 왜냐면은 자기를 창조한 자기의 주인,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데이비드는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한다. 이러는, 데이비드는 자기가 창조주래요. 누가 되려고 한다. 데이비드는 목도를 했잖아요. 뭘 목도했어? 데이비드는 엔지니어가 인류를 창조했지만 엔지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인류 중에 웨일랜드가 자신을 창조했지만은 웨일랜드도 죽었잖아요. 근데 데이비드는 유일하게 죽지 않는 존재 아니에요. 자기는 인공지능체니까. 안드로이드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런 어떤 탄소적 생명체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금속 생명체잖아요. 금속 생명체. 안드로이드 데이비드는 금속 생명체라
이게 뭐 금속 부품만 갈아 끼면 돼. 왜냐면 목이 머리에서 떨어졌는데도 머리가 머리에서 머리가 몸에서 분리됐는데도 다시 몸을 붙여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창조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웨일랜드의 원래 생각을 자기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나는 죽지 않는 존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창조주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입장에서 뭐가 돼? 인간도 엔지니어 고대 거인 종족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보다 못한 존재들, 하찮은 존재들이라고는. 내가 그들로부터 나왔지만은, 그 외계 거인 종족, 엔지니어가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가 엔드로이드를 창조했지만은, 인공지능을 창조했지만, 그럼 인공지능이 최종 승자가 된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이런 거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웨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이렇게 또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그 얘기고, 지금 그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안드로이드 그 데이비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창조주로서 존재하면서 자기가 우주를 지배하려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되면서 이 유전공학을 이용을 해서 이 한마디로 이 지금 고대 외계 종족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성취한 그 기술적인 성과들을 데이비드가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창조에 대한 기술들을. 그 창조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제노모프의 원형이 되는 프로토모프를 데이비드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외계 종족의 기술을 다 습득을 하게 돼서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이 괴물, 이 존재들을 이용해서 말살을 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인류를 종말시키고 또 고대 외계 종족도 종말시키면서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것이 그런 형태를 구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이 에리언 거버넌트 안에 있습니다. 자. 아직 소스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영화 내용만 지금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